원하는 미래를 선택하라는 말을 수없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부탁이 아닌 제대로 된 선택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심상화를 하고 나면 오늘은 감각이 생생했는지부터 평가하실 겁니다. 오늘은 몰입이 잘 됐으니까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십니다. 학원을 읽고 개운하게 끝낸 날은 역시 잘 된 것 같아 하시고요. 반대로 잘 안 된 날은 어딘가 불안해지십니다. 나는 부탁 안 하는데? 선택하고 있는데? 싶으신 분, 오늘 영상은 그분들께도 중요합니다. 이건 대부분이 하고 있는 착각이며 정작 본인은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원이나 심상화가 잘 안 되는 이유를 모르면 돌아오는 대답은 둘 중 하나더라고요. 더 생생하게 상상하세요. 아니면 더 많이 해보세요. 하지만 어느 쪽도 시원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질문이 틀렸으니까요. 우리는 심상화가 생생할수록 학원이 매끄러울수록 더 잘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게 잘 됐는지 평가하는 그 순간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평가할수록 선택에서 멀어집니다. 여러분이 심상화를 마친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심상화가 끝나자마자 우리는 채점부터 합니다. 오늘은 진짜 생생했는데 이번엔 되지 않을까? 오늘은 몰입이 안 됐네. 다시 해야 하나?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100억 부자다 라고 읽는데 속에서는 아직 아닌데가 올라옵니다. 아직 아니라는 의심은 당연히 올라올 수밖에 없는 소리예요. 매우 당연한 과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소리를 억누르고 표정은 기쁜 척을 하며 계속 읽습니다. 그리고 개운하게 끝난 날은 생각합니다. 학원이 잘 됐으니까 이번엔 진짜 될 것 같아. 여러분이 만족스럽다고 착각한 이 상태는 사실은 조건이 붙은 부탁에 불과합니다. 잘 됐으니까 라는 조건을 내걸고 심사는 우주에게 맡기는 상태. 방금 선택권이 내 손에서 우주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왜 문제인지 보겠습니다. 방금 그 문장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학원이 잘 됐으니까 될 것 같아. 이 말에는 학원이 잘 됐으니까 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조건이 붙은 순간 그건 선택이 아니라 부탁입니다. 숙제를 제출하고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무기력한 자리에 여러분 스스로가 들어간 겁니다. 저항을 억누른 기뻐하는 척도 같은 구조예요. 좋은 상태를 보여드릴 테니 제발 제 소원 좀 들어주세요 라는 제출물이니까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부탁을 하면서 선택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그리고 그 착각을 본인은 모른다는 것. 누가 물으면 우리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저는 부탁이 아니라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입은 선택을 말하는데 손은 조건이 적힌 부탁서를 내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뜨끔하셨어도 괜찮아요. 모르는 게 정상인 만큼 이 착각은 깊고 오히려 그걸 알아차린 지금이 시작입니다. 여기서 장면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트에 가서 사과 하나를 집는 순간이에요. 사과를 손에 들고 제발 이 사과가 제 것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비는 사람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당연히 없을 거예요. 그냥 집어서 장바구니에 넣고 계산대로 갑니다. 내가 방금 사과를 충분히 생생하게 느꼈나 하고 눈을 감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과를 내 것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게 빌고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스스로 몸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건 딱 하나, 결정이에요. 이거 내 거,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래 앞에서만 이상하게 태도가 바뀝니다. 사과 앞에서는 주인이었던 사람이 꿈 앞에서는 심사받는 지원자가 됩니다. 같은 사람인데도 말이에요. 대상이 커졌다고 선택의 원리가 바뀌는 건 아닌데도요. 금액이 크든 작든 선택은 선택입니다. 그럼 내가 선택하고 있는지 부탁하고 있는지 지금 바로 판별해 보겠습니다. 3가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하나, 결과에 조건이 붙어 있나요? 오늘은 학원이나 심상화가 잘 됐으니까가 떠올랐다면 부탁입니다. 둘, 올라오는 저항을 누르고 기쁜 척을 하고 있습니까? 연기는 부탁이에요. 셋, 될지 안 될지를 아직 불안해하십니까? 사과를 집은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중에 하나라도 걸리셨다면 지금까지 한 거는 선택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알아차리는 순간이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특히나 이제 트렌드 서핑을 읽어보신 분들은 내부 의도와
외부 의도라는 단어를 아실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내부냐 외부냐만 보고 넘어갑니다. 정작 핵심은 뒤에 붙은 단어인 의도인데도 말이죠. 소원은 이루어지길 바라는 겁니다. 부탁은 이루어달라고 조건을 내미는 겁니다. 하지만 의도는 결정이라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바라는 것과 결정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이 단어 자체에 여러분의 선택권이 통째로 담겨 있는데 대부분은 그냥 그 단어 자체만 보고 지나치고는 합니다. 의도에 담긴 이 선택권을 못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생생했는지 매끄러웠는지 우주가 들어줄만 했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주도권을 넘겨놓고 심사 결과를 기다리며 우주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본인이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안 되는 겁니다. 방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위치를 잘못 잡아서예요. 그리고 트랜서핑이 말하는 현실은 거울입니다. 거울은 부탁을 들어주는 장치가 아니라 상태를 비추는 장치입니다. 기쁜 척하는 표정 뒤에 불안이 서 있으면 거울이 비치는 건 표정이 아니라 불안입니다. 조건을 걸고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면 거울은 심사를 기다리는 현실을 계속 보여줍니다. 반대로 의도를 가지고 이미 결정한 사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사과를 장바구니에 넣은 사람의 덤덤함이 비치면 거울도 결정된 현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생생한 심상화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생생함을 심사용 제출물로 내는 순간 주도권이 여러분 손에서 다른 데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심상화는 제출물이 아니라 내가 고른 현실을 미리 맛보는 시간입니다. 이게 바로 외부 의도의 제대로 된 정의입니다. 선택권은 처음부터 여러분의 것이었고 부탁하는 순간에만 우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끌어당김 유튜브를 보더라도 조건이 붙는 그 순간을 오늘 밤에도 모르고 그냥 지나치실 수도 있어요. 그걸 알아차리는 사람만이 주도권을 되찾습니다. 바람은 아무리 커도 부탁에 불과하지만 결정은 아무리 작아도 의도가 담긴 선택입니다. 이제 해결 방법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알아차립니다. 결과에 잘 됐으니까 라는 조건이 붙어 있으면 그건 선택이 아닌 부탁입니다. 둘째, 인정합니다. 저항이 올라오면 기쁜 척으로 덮지 말고 그런 소리가 나는 게 당연하다고 두세요. 세 번째, 결정합니다. 내가 현실을 선택했다는 확고한 의도로 마무리하세요. 이거를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저 역시 가끔씩은 이런 당연한 사실을 잊고 지내다 보니까 현실 변화에서 지지부진한 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평가가 올라오면 그 자리에서 끊어내시고요. 잘 됐든 안 됐든 어차피 선택은 내가 했으니까로 마무리를 하세요. 영상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당신은 부탁이 아닌 의도를 가지고 제대로 된 선택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는 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차리셨다면 오늘 밤 여러분의 진정한 첫 번째 선택이 시작될 겁니다. 해결법 3가지부터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내 하루에서 스스로도 몰랐던 조건 붙은 부탁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물론 부탁을 끊어낸 다음이 문제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후에는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실험하며 정리한 끌어당김 순서를 전부 시스템으로 만들어뒀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부탁만 하는 위치가 아닙니다. 조건이 붙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깨어있는 상태예요. 댓글에 잘 됐든 안 됐든 상관없어. 어차피 선택은 제대로 했으니까 라는 의지가 담긴 한 줄을 남겨주세요. 이걸 적지 않고 영상을 나가는 순간 또다시 알아차리지 못하고 부탁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겨주신 댓글은 제가 하나하나씩 다 읽어보고 있어요. 끌어당김의 법칙, 억지로 믿지 마시고 결과로 증명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그 모든 과정에서 저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아르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